안녕하세요. 신시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3년 주요 과목별 A레벨 성적 분포 비교를 한영호 원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말한 타이틀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 3년, 2019, 22, 23. 여기 이제 보면 20, 21은 뺐는데, 그땐 코로나 때라서 이제 시험이 취소돼서 이 그래프로 하고는 말도 안 되는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뺐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파란색이 이제 2023,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빨간색이 2022, 그다음에 녹색이 2019인데, 지금 왼쪽 거는 수학이고 오른쪽은 이제 심화 수학, 포드마스인데 그 양쪽에 보면 지금 A스타에 빨간색이 두 개 다 뚝 솟아 있죠, 그죠? 그 이유가 이제 2022년이 코로나 끝나고 첫 시험 친 해입니다. 근데 그때 학생들이 이제 뭐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선생님이 걸리기도 하고 학생도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많이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많이 해서 이제 뭐랄까요? 좀 수업의 질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해를 보냈었어요. 그 학생들이.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점수를 좀 좋게 주라고 해서 이제 이게 특별히 좀, A스타 비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확실히 많았고요. 근데 뭐 2020, 제가 이제 이거 보고도 그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요, 뭡니까? 파란색 2023년도 나오기 전에 2019하고 제가 22년 비교할 때도 2023년도에는 분명히 2019랑 비슷하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2020은 이제 2023년도에 그 시험 친 학생들은 이제 시험 친 학생들이죠. 올해 이제 결과 받은 학생들이죠. 그 친구들은 그래도 좀 코로나 영향을 덜 받았거든요. 수업이 파행적으로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상대로 이제 파란색하고 녹색이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A레벨 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뭐 한 학생도 마찬가지고, 어, 빨간색 보지 말고, 여기 녹색이나 파란색 위주로 이제 예상을 하면 됩니다. 이제 A스타나 A 받는 비율들을. 자, 먼저 수학. A스타 받는 비율이 지금 2023은 17.2, 그 다음에 2019는 16.5. 그래서 한 17% 학생이 지금 A스타 받죠, 그죠? 그 다음에 A는 뭐 다 비슷하게 한 25% 학생이 A를 받습니다. 25. 그러니까 우리가 A나 A 스타가 이제 우수한 뭐 A 스타가 아주 우수고 A는 우수. 그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이 한 42%, 뭐 40% 정도, 42% 정도 학생이 A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수학은 이거 정말 제가 이때는 봐도 정말 말이 안 돼서 40% 학생이 A 스타를 받았습니다. 좀 말이 안 되고요. 자,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한 뭐 29.2에서 24.7인데 제가 봤을 때 한 25%가 맞는 것 같아요. 4분의 1 정도 되는 학생, 25. 그 다음에 A는 29.3, 28.8. 예, 아마 28, 29. 요거는 이제 두 개 합치면, 무려 50% 넘는 학생이 A 이상을 받습니다. 50, 한 4%. 얘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여 밑으로 이제 B, C, D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또 이제 뭐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포드마스는 요 이제 뭡니까 그 싱글마스 왼쪽 거 코어마스에 이제를 잘 못하면은 학생이 자기가 못한다고 먼저 드롭을 합니다. 아니면 학교에서도 이제 드롭을 하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마스는 그래도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 위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럼 또 이런 질문할 거 아니에요. ECD 받은 애들 그럼 왜 그러냐고, 그렇게 안 했냐고.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생각 없는 애들도 있고, 학교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정말 많은 학생과 많은 학교가 있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학교,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이 모이면 아무 생각 없는 이런 안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 뭐, 어, 이그젠 보드마다 이제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또 그런 질문 하거든요. 그럼 어떤 이그젠 보드는 좀 쉬운 게 있는데, 어떤 건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근데 뭐 에덱셀, OCR, AQ가 이제 메인 이그젠 보드인데,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그젠 보드가 달라도 정부에서 이제, A스타를 수학을 17% 상위 17% 학생에게 줘라면 그 이그젠 보드 안에서 경쟁하거든요. 이게, 다른 이그젠 보드하고 크로스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부분은 불이익은 없고요. 어려운 거 한다고 해서 불이익 없고 쉬운 거 한다고 해서 막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고 한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학 과목. 예. 물리, 과학, 생물. 자, 여기도 이제 10% A 스타가 최근 게 11.3, 그다음에 8.7 이렇게 나오는데 한 10% 정도 보면 됩니다. 뭐 11%좀 많긴 한데 한 10% 대충 10% 보시면 됩니다. A스타 비율이. 그다음에 A는 20%하고 19.1이니까 대충 한 20% 보면 됩니다. B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럼 합치면 30%가 이제 A 이상입니다.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오퍼를 맞출 때 대학들이 이제 좀 좋은 대학들이 가져오라는 게 보통 뭐 A 이상, 특별히 아주 이제 뭐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학교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A스타를 가져오라 하면 이제 상당히 어렵죠. 10%밖에 A스타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9.6, 7.6. 얘는 이제 물리보다 조금 낮기는 한데 그래도 한 뭐 8% 정도 이제 A스타 포함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보다 A스타 비율이 낮으니까 A 비율이 좀 높아지죠. 그죠? 22. 그래서 요것도 두 개 합치면 한 30%. 그다음에 바이오. 바이오 보면 9, 7, 여기도 한 8. 그다음에 A스타 받는 비율이 요거는 조금 낮죠. 18.1, 17.2, 한 번 18%. 그래서 생물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6. 그래서 또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어, 물리를 A나 A스타 가져오라는 이제 학교는 당연히 뭐 좀 최상위권 대학들인데, 물리학이나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예, 그런 데서는 필수로 이제 물리를 가져오라고. 근데 케미스트리는 당연히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화학과나 의대, 의치대 이런 쪽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바이오는 바이오 관련 학과들, 그다음에 의치대들이 이제 그렇게 가져오라 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 관련 학과들이 A스타 가져오라고 하는 게 잘 없습니다. 예, 지금 그것도 다 약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A스타 받는 비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잖아요. 물리보다. 그죠? 이제 그런 이유로 제가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관련 학과들이 같은 학교 내에서도 엔지니어링이나 물리 관련 학과보다 뭡니까 오퍼를 조금 하나 정도 낮은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뭐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원점수하고 이제 우리가 UMS 점수를 하거든요. 우리가 A스타 A 이렇게 받는 거는 UMS인데, 근데 시험을 치고 자기가 성적을 받을 때는 원점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 UMS 점수를 받기 때문에. A나 A스타 이렇게 비율로 나오고, 이제 UMS 점수로 뭐 3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원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UMS로 하는 이유가 이제 아까 이그젠 보드보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물리에서 A스타를 받으려면 내 이그젠 보드 안에서 상위 10% 안쪽에 있으면 A스타를 받겠죠, 그죠? 근데 이제 생물에서 A스타 받으려면 그래도 한 8% 정도는 돼야 이제 A스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90%를 받으면 A스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고요. 90% 받으면 완전 A스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90%는 거의 상위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학생이 거의 1, 2%? 그러니까 뭐 원점수로 물론 이거는 보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80%뭐 초반? 운 좋으면 8% 초반까지도 에이스타 나올 수 있습니다.
난이도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막 이렇게 과학 과목들이 이제 6점짜리, 4점짜리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키워드 이런 걸 다 못 쓰면 감점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너무 뭐랄까요, 좀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학 물리를 가르치는데 그 좀 그런 거에 많이 스트레스 받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 실제로 다 맞추기 힘듭니다. 어떤 데는 저도 어떤 데 봐도 출제자 저 심지어 어떤 얘기 하냐면 이 출제자 보고 자기가 보고 이 문제 던져주고 지 보고 써보라 해라고 네 개 다 쓰는지 못 쓴다고 쓸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 답이 문제에 있는 게 답으로 마킹 주는 경우 있어요. 문제 있는 걸 누가 답으로 씁니까? 안 쓰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런 황당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이제 뭡니까 공부를 자기가 컨셉을 잘 가지고 파스 페이퍼를 잘 이용해서 풀면 이제 꾸준하게 연습하면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너무 100점 만점 받으려고 막 애쓰고 하나 틀렸다고 속상해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예. 그 과학 과목은 그렇고요. 네. 저기 뭡니까? 근데 수학은 안 그렇습니다. 수학은 이제 사실 이제 풀이해서 답 쓰는 거라서 뭐 키워드, 키 센텐스 이런 게 없잖아요. 수학은 좀 예를 들면 90%쯤 받아야 A 스타가 나옵니다. 근데 과학은 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세이 과목 보면 이제 주요 에세이 과목 보면 경제부터 볼게요. 왼쪽에 있는 경제인데 A스타 받는 비율이 7.5, 6.7입니다. 그래서 한 7% 학생이 A스타를 받고요. 그다음에 A는 2023년도에 21, 그다음에 22, 예, 여기 막 21, 2% 학생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28% 학생이 이제 A 이상을 받고요. 히스토리는 5.7, 4.9, 5% 정도. 그다음에 A는 19, 뭐 17.7, 한 18% 학생. 그래서 이 얘기는 23% 학생이 이제 A 이상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는 5.2, 4.3, 이게 한 5% 정도 A 스타를 받고요. 그 다음에 A 받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여기 13.4, 12.4, 한 13 정도 보면 18% 학생이 이제 A를 받는다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이제 과학 과목하고 수학 과목에 비해서 이제 A 스타 받는 비율이 많이 낮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문과 과목들은 이공계처럼 이제 뭐 캠브리지가 좀 예외적으로 투 A 스타 원 A 물론 뭐 임페리얼이나 어 저기 옥스퍼드도 이제 투 A 스타 원 A 주긴 하는데 문과 과목은 캠브리지만 이제 투 A 스타 원 A 주는 과 이제 경제학이 좀 그렇고요. 이제 일반 문과 과목은 뭐 원 A 스타 투 A도 많고요. 옥스퍼드는 3A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LSE 가면은 1A 스타 2A 이상 없습니다. 1A 스타 2A가 제일 높은데 이제 경제학하고 뭐 수학하고 경제하고 붙은 몇몇 학과들이 이제 1A 스타 2A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A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A 스타 받는 비율이 이제 상당히 낮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도 A 스타를 다 가져오라 하면 힘들겠죠. 학생을 채우기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고. 이런 에세이 과목들은 또 이렇게 점수를 받기 힘든 게 좀 뭐랄까요. 이게 마킹하는 사람의 또 그런 좀 주관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세이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점수 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 그래서 뭐 그렇지만 뭐 여하튼 꼭 A 스타 안 받아도 되는 이제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지원했을 때. 아마 보통 A 가져오라는 경우 많을 겁니다. 이제 이건 공부 좀 잘하는 학생의 경우고 B 가져오라면 너무 쉽죠. B 맞추는 비율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50% 이상이 지금 이 문과 과목은 B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면 B는 나오기 때문에 예. 뭐 여하튼 저는 뭐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쭉 봤잖아요. 지금까지 비율을 뭐 다 봤잖아요. 비율을 그냥 참고를 하고 자기가 A 스타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고, 그다음 테스트 페이퍼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엑스트라 레슨도 뭐 필요하면 받고, 그다음에 좀 이 학교에서 하는 테스트나 스쿨 리포트가 좀 믿음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레벨 테스트도 뭐 저희 같은데 이런 데 좀 부탁해서 우리 애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얘가 어떤 부분에서 좀 모자라서 점수를 뭐못 받고 있는지 그런 취약점 찾아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점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뭐 이것보다는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주는 것도 좀 부모님이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물론 A레벨, 학생들도 네. 잠깐만요. 학생들도 예, 당연히 부모님한테 뭐 의존하면 안 되고 자기가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 자기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부분 찾아내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뭐 좀 선생님 좀 해달라고 하고 뭐 좀 적극적으로 해야 에이스타가 나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말씀처럼 A레벨 성적 분포를 보면서 A레벨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꼭 필수 과목 외에 과목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과목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노하우를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 과목들은 100점이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면서 그래도 A스타를 목표로 파스페이퍼 많이 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